제3장 회귀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이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들에 의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이다라고 정의했었습니다. 이때 설명 변수가 한 개인 선형 모형의 분석 기법을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은 한 개의 설명 변수로 종속 변수를 설명하기 때문에 회귀식이 모수들의 1차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기본식은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종속 변수 y가 절편과 설명 변수 x에 대한 기울기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기본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바로 이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고, 이와 같이 1차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프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절편이라는 것은 베타 제로로 표현이 되고, 설명 변수가 없을 때 가질 수 있는 y의 값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표 상에 나와 있는 노란색 점들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베타 값이 되게 됩니다. 베타 1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타 1이 바로 독립변수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의 변화율로 표현이 되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 직선과 노란색 점들, 노란색 점은 실제 데이터 값이죠. 노란색 점과의 차이를 오차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계수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종속 변수 y와 독립 변수 x의 관측값들에 대한 표본이 필요합니다. 이 표본을 우리는 데이터라고 말하게 되죠. 이 데이터, 즉 자료가 수집이 되었고 나면 이 자료들을 이용해서 종속 변수 y와 독립 변수 x의 관계를 찾아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모두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y와 x가 선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관측값에는 측정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실제 y와 x가 정확하게 선형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직선상에 위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차항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오차항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확률 변수로 나타낼 수 있고, 관측값 i가 모집단 회귀식에서 입실론 i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12개 기업에 대해 1년 동안의 광고비와 매출액 데이터를 X와 Y라고 표현을 해서 써두고 있습니다. 독립변수인 1년간의 광고비와 종속변수인 Y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광고비와 매출액의 관계가 이렇게 점들의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차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처럼 관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회계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가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독립성 가정입니다. 이 독립성이라는 것은 오차항들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정규성입니다. 정규성 가정이라는 것은 오차항의 분포는 평균이 0인 정규분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분산성 가정이 있습니다. 등분산성 가정이란 오차항의 분산이 일정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오차항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회기선과 실제 값의 차이를 오차항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오차들이 모여서 분포를 이루게 되는데 그 분포가 바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오차항들 간에는 독립적이고 오차항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분산이 일정하다라는 세 가지 가정이 만족될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종속 변수와 설명 변수의 관계가 이와 같이 직선의 식으로 표현이 될 때 그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계분석 모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변수가 하나 있을 때 단순 선형회계 모형이다 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독립변수가 여러 개, 즉 2개 이상인 경우를 다중 회계분석 모형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변수 또는 독립변수라고 하죠. 이 설명변수들 사이에 교차 영향이나 제곱 영향 등이 고려될 때를 다항 회계분석 모형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 모형식에 바로 이런 교차의 영향이나 제곱의 영향들이 회계식에 반영이 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다항 회계분석 모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별량 회계분석 모형이라는 것은 종속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에 종속 변수들을 여러 회계 모형식으로 표현을 해서 관계를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다별량 회계 분석 모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회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 계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회계 계수란 독립변수 또는 설명변수라고 하죠. 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y를 어느 정도 설명을 하는지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 회계계수입니다. 이 회계계수는 최소 제곱 적합법에 의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최소 제곱 적합법이 어떤 적합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계수 베타는 미지의 모수이므로 표본 x와 y를 이용하여 베타를 추정한다는 것은 미지의 어떤 직선식을 적합하는 것입니다. 근사적으로 구한 추정값과 실제 값의 차의 제곱합을 최소로 하는 베타를 추정하는 것이 바로 최소 제곱 적합법이 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점에서 잔차값을 최소화할 수는 없고 잔차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작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소 제곱법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광고비와 매출액을 이용한 선형회계 분석 모형을 이용해서 다시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추정된
결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광고비 X와 매출액 Y의 선형회귀 관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이 되겠습니다. 종속변수 Y를 추정한 것을 Y hat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Y hat은 절편이 3이며 설명변수 X에 대한 회귀개수가 1.5로 주어진 1차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3을 베타 제로의 hat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것은 광고비가 0일 때 매출의 추정값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베타 1 hat은 설명 변수 x에 대한 회귀 개수값이죠. 이것은 기울기에 해당합니다. 광고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매출액은 1.5단위 증가한다라는 것으로 값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비를 10만큼 투자한다고 할 때, 즉 X값이 10만큼 주어질 때 예상되는 매출액은 18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비가 10만큼 증가할 때 매출액은 15만큼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비가 0일 때 매출 추정값이 3이기 때문에 18에서 3을 빼준 값이 실제로 광고비가 10 증가했을 때 증가하는 매출액의 값이 15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베타 제로 햇과 베타 원 햇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차와 오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립변수 x와 y의 데이터들이 까만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점들을 지나는 가장 적합한 1차식을 y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식이 지나가는 점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점들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1차식이기 때문에요. 이때 표본 xi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표본 xi가 실제로 취하고 있는 y값은 이 점의 값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좌표값은 xi, yi라고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때 표본 xi가 직선식 y와 만나는 점을 xi, yi hat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실제 표본값인 xi와 yi의 위치값에서 직선식 간의 거리를 오차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본 xi가 주어져 있을 때 종속변수 y의 평균값과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xi, y 바라는 좌표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좌표값인 xi와 yi로부터 xi, y 바의 위치까지 거리를 편차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편차와 오차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제곱합의 분할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yi와 yi의 바의 제곱합은 다음과 같이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yi의 햇과 y 바의 차이, 그리고 yi와 yi의
햇의 차이의 두 가지 식으로 yi와 y바의 제곱이 분할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왼쪽에 있는 식을 총제곱합이라고 합니다. 총제곱합이란 종속변수 값의 총변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종속변수의 산토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분산이라고 알고 있는 그 값이죠. 종속변수 y의 분산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식은 회기제곱합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SSR이라고 표현됩니다. 총 변동 중에서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을 오차의 제곱합 SSE라고 합니다. 즉 실제값 yi와 yi 햇의 차이를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오차로 정의했었습니다. 따라서 오차 제곱합인 SSE는 총 변동 중에서 오차에 의해서 생기는 변동이 됩니다. 이렇게 총 제곱합인 TSS 또는 SST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값을 회기제곱합과 오차제곱합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값이 결정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계수라는 것은 TSS분의 SSR로 표현이 됩니다. 결국은 이것은 1 빼기 TSS분의 SSE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 정의한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TSS는 총 제곱합이라고 했고 SSR은 회기제곱합, 즉 총 변동 중에서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이라고 했습니다. 총 제곱합 중에서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을 결정계수 R제곱이라고 하고 이 결정계수는 회기식의 적합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 척도 중에 하나이자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종속변수의 총 변동을 회기식이 얼마나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러한 TSS, SSR, SSE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산 분석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분석표는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전체를 설명하는 부분 중에서 회기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과 오차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 두 가지로 전체 설명을 나누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분산 B로 오차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과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의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F 검정 통계량은 유의 확률을 통해서 회기식이 얼마만큼 유의한지를 검정하는 테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결과 값이 바로 이 아노바 테이블을 모형 해석에 사용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광고비와 매출의 관계 데이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기 분석을 만들어 본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이때 나타난 결과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회기식의 유의성 검정에 대해서 F 검정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유의수준 알파, 즉 알파 값이 여기서는 0.05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유의수준 0.05일 경우에 P-밸류가 매우 작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P-밸류 값이 유의수준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즉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왼쪽에 나와 있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의 식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설명 변수 x가 실제로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인 회귀계수값이 0인지 아니면 0이 아닌지를 검증을 하고 있는데 베타1의 추정값이 0이라는 이야기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립변수 x 한 개가 전혀 종속변수 y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값이 0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이 회귀식의 유의성 검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검증 결과를 보면 설명 변수, 즉 독립 변수인 광고비가 종속 변수 매출액 y를 매우 잘 설명하는 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설명력의 정도가 97.9%라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분산 분석표라는 것입니다. F 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 검정이라는 것은 FB가 먼저 자유도가 1과 n-2인 F 분포의 상위 알파 분위수보다 크면, 즉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알파에서 기각할 것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F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귀무가설 H0가 베타1이 0이다라는 것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가설이 성립하는 경우 종속변수 y와 독립변수 x가 서로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설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독립변수 x가 종속변수 y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형을 해석할 때 유의할 점으로는 먼저 대립가설이 H1, 즉 베타1이 0이 아니다라는 것을 채택하게 되는 결론은 단지 두 변수 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나타낼 뿐 추정된 회귀직선이 유용하다는 직접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즉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에 의해서 대립가설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두 변수 간에 선형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나타낼 뿐인 거지 이 회귀직선이 실제로 유용한지 아닌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베타1이 0인 경우 회귀직선의 적합도가 높을 가능성은 있지만 다른 중요한 독립 변수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잘못된 모형 설정으로 인해서 적합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 때문에 대립가설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두 변수, 즉 종속 변수와 설명 변수 간의 선형의 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나타낼 뿐인 것이지 회귀직선이 실제로 유용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귀모형의 유용성에 대한 결론은 F 검증의 결과와 결정계수, 잔차, 표준 오차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데이터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12개 기업에 대해서 1년 동안의 광고비와 매출액 데이터인 12개의 데이터를 통해서 F 검증을 실시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에서는 LM이라는 함수식을 사용하여 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LM 안에 y tilde x라고 쓰게 되면 종속 변수 y를 설명하는 x 변수가 하나 있다라고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addSales.lm이라고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addSales.lm을 분산 분석 테이블인 ANOVA 함수를 불러서 F 검정을 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값이 왼쪽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빨간 박스 처리된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ANOVA 테이블의 결과입니다. 오른쪽에는 결과 해석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SE에 대한 정보는 리지듀얼 행에 나와 있습니다. 리지듀얼 행을 보게 되면 자유도가 10이고 SSE가 147.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SR에 대한 정보는 X행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SSR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유도가 1이고 SSR은 6695.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F 검정 통계량의 값은 455.54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력의 값은 4.96입니다. F0 값이 4.96보다 매우 크죠. 매우 크기 때문에 유의수준 알파에서 H0를 기각하게 됩니다. 즉 베타1이 0이라는 것을 기각한다라는 이야기는 베타1이 0이 아니라는 것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죠. 즉 광고비라는 독립변수는 종속변수 y를 매우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변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FB에 대한 해석은 설명된 변동의 크기가 설명되지 않은 변동의 크기의 약 455배가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동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회기식에 독립변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R제곱, 즉 결정계수를 계산하고 결정계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도출한 addSales.lm, 즉 단순 선형 회기식을 summary라는 함수를 불러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결과를 불러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왼쪽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하단에 빨간색으로 박스 처리한 내용의 결과를 보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리지듀얼 스탠다드 에러가 3.834로 나와 있습니다. 즉 잔차 표준 오차 값이 3.834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멀티플 R 스퀘어드 값이 0.9785입니다. 즉 결정계수가 0.9785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종속 변수의 12개 관측값이 갖는 총 변동의 97.85%를 하나의 독립 변수로 사용한 회기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회기식은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단순 선형 회기 모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독립 변수들은 종속 변수 y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명 변수 한 개만으로 종속 변수 y를 설명하는 것을 단순 선형 회기 모형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모형을 만들다 보면 한 개의 설명 변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설명 변수가 종속 변수 y를 설명하는 그 관계를 찾고자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중회기 모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회귀계수를 검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 회귀계수를 검정하던 방법을 다중 회귀 모형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결과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 설명 변수 x가 종속 변수 y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입니다. 즉 귀무가설은 베타가 제로라는 이야기는 설명 변수 x가 종속 변수 y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응되는 대립가설로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확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정 통계량을 t-통계량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중 회귀 모형에서는 이와 동일하게 많은 설명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중 설명 변수 xi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설명 변수 xi가 가지고 있는 회귀 계수값이 베타 i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베타 i가 0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것이 다중 회귀 모형에서 각각의 설명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어떠한 정도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찾아나가는 과정인 다중 회귀 모형 분석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검정 통계량은 t-통계량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중 회귀 모형에서는 편상관계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회귀계수 베타 i는 독립변수 xi를 제외한 다른 독립변수의 값이 동일할 때 x의 증가분 대비 종속변수 y의 증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어떤 독립변수들을 함께 고려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편상관계수가 중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광고비와 매출액 데이터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제 광고비 X가 실제로 어느 정도 Y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그 정도를 확인을 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구한 addSales.lm이라는 선형식을 불러왔습니다. summary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정계수 값을 확인하던 결과 바로 위에 코에피션트 결과가 빨간 상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타 제로의 해시인 3.28480과 베타 1의 추정값인 1.9715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계수의 표준 오차가 2.88935 그리고 0.07483으로 주어진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설 검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베타 1이 0이냐, 대립가설로는 베타 1이 0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검정 통계량으로 t-통계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통계량 값을 계산해 보면 베타 1에 대한 t-통계량 값은 베타 1의 추정치가 1.59716이고 베타 1의 대립 귀무가설의 값이 0이기 때문에 1.59716 빼기 0이 표준 오차인 0.07483에 대한 비율 값으로 표현이 된 t-통계량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1.343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값의 의미는 베타 1과 0의 차이가 오차의 약 21배, 21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 값에 대한 p-밸류는 1.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 H0를 기각하게 됩니다. 즉 설명 변수 x가 상당히 유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편인 베타 제로에 대한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결과 해석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타 제로에 대한 검정 통계라는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1.137은 바로 베타 제로 햇과 베타 제로의 차를 표준 오차로 나누어 주게 된 값입니다. 이 1.137이 p-밸류 계산했을 때 0.282로 주어져 있는데 유의수준 알파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을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즉 p 값이 0.282로서 유의수준 알파보다 크기 때문에 h0를 기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베타 제로가 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절편값이 종속변수 y에 영향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 값에 대한 p-밸류는 1.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갓을 채택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부분은 베타 제로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해보면 신뢰 구간 값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0를, 즉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RStudi오에서 분산 분석 테이블을 이용해서 F 검정을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에서 보았던 것처럼 광고비 X와 Y 값을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오른쪽 플랫 창에 광고비 X와 매출액 Y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LM 펑션을 이용해서 매출액 Y를 X가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그 식을 add sales.lm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ANOVA 펑션을 불러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왼쪽 아래 콘솔 창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서머리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콘솔 창에 단순 선형회귀 모형의 결과값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X변수가 상당히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스퀘어 값이 97.85%로 주어져 있는 서머리된 결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